현대인의 아침을 깨워주는 커피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린다? 근데 커피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어떻게 마시느냐가 건강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커피 속의 카페인하고 항산화 성분이요, 알츠하이머병하고 파킨슨병 위험을 낮춘다는 보고가 있고요. 하루에 2잔 정도 커피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에 대한 걱정 없이 커피를 섭취하는 방법 알려드리면, 첫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한 400잔 이상 커피를 마신다고 하는데요. 커피가 과연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건강을 해치는 독이 아니고 올바르게 마셔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암하고 연관성은 거의 없는데 일부 암은 좀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해요. 대장암이나 간암 같은 경우. 고혈압과 부정맥 환자는 카페인 섭취에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마시느냐가 건강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커피도 올바르게 마시면 건강에 이로운 영향을 줄 거예요. 현대인의 아침을 깨워주는 아침 공복 커피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린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우선은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의 감수성이 떨어져요. 간 속에 저장되어 있는 포도당이 갑자기 분해가 되면서 혈당이 확 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커피 속 카페인이요, 코티졸이라는 건 스트레스 호르몬이고요, 아드레날린은 각성 호르몬인데 이런 것들의 분비를 촉진시켜요. 그래서 아침에 공복에 커피를 마시게 되면 혈당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공복에 커피를 마셨을 때 혈당이 쫙 올라도요, 건강한 분들은 금방 정상으로 회복되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당뇨가 있다 내가,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게 되면은 혈당이 한번 쫙 오르면 내려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근데 공복 커피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긍정적인 효과도 있긴 하거든요. 카페인이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고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좀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전에 커피를 마시게 되면 체지방 연소에 도움도 되고요, 공복 상태에서 빠르게 카페인이 흡수가 되면서 집중력과 주의력이 좀 좋아질 수가 있어서 아침 커피 한 잔 정도는 업무 효율에 도움이 되고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고 기분이 좀 좋아지는 효과, 리프레시가 되는 거죠.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꼭 부정적인 효과 외에도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아침 공복 커피를 건강하게 마시는 법, 첫 번째로 완전한 공복 상태에서는 마시지 않는 거예요. 견과류 아니면 플레인 요거트, 그다음에 단백질 쉐이크, 이런 거랑 같이 마시면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거는 줄일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블랙커피가 낫겠죠. 아무래도 혈당을 덜 올릴 테니까. 커피를 마시고 나서 가볍게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혈당 올라가는 걸 낮출 수가 있어요. 소파에 계속 앉아있지 마시고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걷는다면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공복보다는 식후에 마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식후 한 30분 정도 지나고 나서 그때 마시게 된다면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을 거예요. 나이가 많은 분들은 커피를 마시는 걸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속에 철분하고 칼슘 흡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철분과 칼슘은요, 우리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고 여러 가지 건강에 영향을 많이 줘요. 그런데 커피 속에 폴리페놀과 클로로겐산 같은 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식물성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빈혈의 위험이 증가하겠죠. 식사를 통해서 철분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 특히나 여성분들이 폐경 이후에 채식 위주로 식사하시는 분들이 커피를 좋아한다. 이러면 철분 흡수가 떨어지겠죠. 커피를 나는 그래도 마시고 싶은데 철분 흡수가 걱정이 된다면 철분이 많은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붉은 고기부터 시작해서 콩 이런 것들을 함께 드시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 철분이 함유된 음식을 먹고 나서 바로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는 1시간 정도 후에 커피 드시는 거 권장을 하고요. 커피가 또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어요. 칼슘이 골다공증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특히 50세 이상 여성분들, 그리고 폐경이 진행하는 여성분들은 에스트로겐이 감소를 하면서 골밀도가 빠르게 감소하는데 커피 때문에 칼슘 흡수까지 안 된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칼슘이 많이 포함된 음식도 드시고 우유, 치즈, 멸치, 두부 같은 걸 드신 다음에 1시간 이상 지나고 나서 커피 드시는 거를 권장드려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커피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치매 예방에 좀 도움이 돼요. 이게 커피 속의 카페인하고 항산화 성분이요, 알츠하이머병하고 파킨슨병 위험을 낮춘다는 보고가 있고요. 특히 폴리페놀하고 클로로겐산이 뇌신경 보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2잔 정도 커피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춘다는 보고가 있고요. 커피 안 마시면 소화가 안 돼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커피가 위 운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건강에 대한 걱정 없이 커피를 섭취하는 방법 알려드리면, 첫 번째, 디카페인 커피를 드시는 거예요. 디카페인이라고 카페인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의 90%
90% 이상 카페인 함량이 적은 것들이기 때문에 카페인에 의해서 오는 어떤 부작용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거죠.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카페인 섭취량 조절을 위해서 하루에 한 2잔 정도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커피를 드립 커피, 그다음에 콜드브루 커피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콜레스테롤이 상승하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커피 드시면서 탈수를 막기 위해서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커피가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탈수될 수가 있잖아요. 오후 너무 늦게는 커피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수면에 방해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에 대한 감수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커피 10잔 마셔도 잠 잘 잤어 하는 분들도 나이 들고 나서는 오후에 커피 먹으면 잠 잘 안 옵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커피 섭취하는 건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5도 이상 뜨거운 음료가요, 그걸 마시게 되면 식도를 타고 넘어가면서 식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WHO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5도 이상 뜨거운 음료를 EA 등급의 발암물질로 분류를 했습니다. 처음에 입으로 딱 들어가서 넘어가는 데가 어디예요? 식도잖아요. 식도암의 위험이 증가될 수가 있기 때문에 뜨거운 음식을 충분히 식혀서 마시라고 하잖아요. 뜨거운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도록 식혀서 드셔야 됩니다. 이 반복적으로 뜨거운 음식을 먹다 보면 식도에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하고요, 식도암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커피 자체가 발암물질은 아니지만 뜨겁기 때문에 식도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마셔야 건강하게 마시는 것이냐? 60도 이하로 충분히 식혀서 마시면 이런 위험성이 줄어듭니다. 우리가 온도계를 가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뜨거운 커피 앞에 놔두고 한 5분 정도만 기다리면 충분히 식기 때문에 입안에 딱 놓았을 때 크게 거부감이 없는 정도의 온도가 60도 정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맞춰서 드시면 될 것 같고, 빨대로 마시면 좀 괜찮지 않겠느냐, 조금씩 마시니까. 그런데요, 그거보다는 온도를 낮춰서 드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빨대 이용하지 마시고. 커피 종류 진짜 많잖아요. 근데 이 종류마다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블랙커피는 아메리카노가 있고 드립커피가 있을 거예요. 이게 제일 칼로리가 낮죠. 거의 제로 칼로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메리카노랑 드립커피는 그대로 드시는 게 좋아요. 뭐 시럽이나 이런 거 넣지 마시고 공복 섭취를 조금 피하는 게 좋다 그랬죠. 카페라떼, 카푸치노 이런 거는 우유가 좀 들어갔죠. 근데 우유도 지방이 많으니까 저지방 우유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유 넣었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거기다가 뭐 시럽이라든가 설탕을 더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믹스 커피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칼로리가 좀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한 번에 막 2개씩 타서 드시는 분 계세요. 혈당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잔 정도만 드시는 게 좋고, 캔커피가 또 칼로리가 꽤 높아요. 캔커피 그 성분표 잘 보시고요, 무가당, 달지 않은 제품을 선택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에스프레소가 주의해야 되는 게 콜레스테롤이거든요. 하루에 한 잔 내지 2잔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커피 섭취를 조심해야 되는 사람의 유형은, 첫 번째 고혈압,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죠. 카페인이 혈관을 확 수축시키면서 심장박동도 올라가고 혈압 오를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많이 드시지 마세요. 부정맥 있는 분들, 심방세동 있는 분들, 심박수가 올라가면 그만큼 위험하거든요. 위궤양, 위험 있는 분들, 커피 마시면 속 쓰릴 수 있어요. 특히 공복에 마시면 더 쓰릴 수 있어요. 커피 중에도 산도가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는데, 그 중에 좀 낮은 커피들, 예를 들어 콜드브루라든가 뭐 다크로스팅 커피 같은 걸 선택하신다면 산도가 낮은 커피를 드실 수 있고, 속 쓰릴 때는 우유 같은 거 좀 커피에 타서 카페라떼로 드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불면증, 수면장애 있는 분들 당연히 커피 마시면 잠을 깊게 못 자겠죠. 그래서 각성 효과 때문에 오후 3시 이후에는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콩팥 기능이 좀 떨어진 분들도요, 커피 안에 칼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임산부는 커피 마시게 되면 이게 태아한테 바로 가기 때문에 이왕이면 디카페인 커피 한 잔 이하로 커피 섭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주하고 나서 커피로 해장하시는 분 계시죠?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일시적으로 각성 효과가 있어요. 커피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중추신경을 자극을 하니까 일시적으로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술 마신 다음날 막 머리 아프잖아요. 두피 쪽으로 가는 혈관이 자극되면서 두통이 생기는 건데, 이게 혈관 수축작용으로 두통이 완화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카페인이 간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고 그러면서 숙취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커피를 마시게 되면 좋지 않은 작용도 있습니다. 첫 번째, 탈수가 되잖아요. 커피의 이뇨작용이 우리 몸속의 수분을 탈수시켜서 처음에 일시적으로 조금 좋아지는 듯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숙취가 더 심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커피 자체가 위장 점막을 자극하니까 더 속쓰림이 좀 더 심해질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수분이 부족하니까 알코올 분해를 잘 못하게 돼요. 더 오래 간다는 거죠. 처음 일시적으로 정신이 드는 듯 하다가 결국에는 숙취가 더 오래 가게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술 마신 다음날 커피로 해장하는 건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숙취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물을 좀 많이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이온 음료 충분히 마시고요. 포도당 글루코스가 숙취에 되게 도움이 돼요. 우리 몸에 포도당을 쫙 늘려서 숙취를 좀 줄이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탄수화물,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도당이죠. 밥, 빵 이런 게 술을 좀 빨리 깨게 할 수 있고, 비타민도 되게 좋은 숙취 성분이니까 비타민도 챙겨 드세요. 커피랑 함께 마시면 안 좋은 최악의 음식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짠 음식, 고염분 음식이에요. 우리 커피 마시면 카페인 때문에 이뇨작용이 있다 그랬잖아요. 커피를 마셔서 이뇨작용이 시작이 됐는데 여기 음식도 짠 거를 먹는다? 그러면 이뇨작용이 확 강화가 되면서 우리가 몸이 탈수가 되기 시작해요. 체내에 수분이 손실이 되고 칼륨은 또 그만큼 증가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혈압이 올라갑니다. 심장에 좋지 않아요. 칼슘이 풍부한 유제품도 커피와 궁합이 맞지 않는데요. 소변으로 칼슘 배출을 증가시켜요, 커피가. 그러니까 골다공증 위험이 올라갈 수 있어서 마찬가지로 1시간 이후에 커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매운 음식 먹고 속이 쓰리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 커피를 마시면 위산 분비가 과도하게 자극되면서 속쓰림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운 음식을 섭취한 후에는 물을 좀 드시고 우유를 좀 마셔서 중화시키는 게 좋지, 거기 바로 커피 드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너무 단 거, 달콤한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음식하고 카페인이 결합을 하게 되면 혈당 변동이 확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신과일, 커피 자체도 산도가 높은데 너무 신 거 마시면 또 속 쓰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 이런 게 소화가 잘 안 돼서 속이 되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름진 음식과 커피는 함께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와 함께 먹었을 때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는 가루, 시나몬 가루입니다. 왜 도움이 되냐면 첫 번째, 혈당 조절에 유리해요. 시나몬이 혈당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고요. 신진대사도 촉진이 됩니다. 시나몬 자체가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니까. 그리고 시나몬의 단맛이 조금 나는데 이게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겠죠. 소화도 좀 잘 되는 성분이 있고 면역력도 강화가 되고,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간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최대한 6g은 넘지 않도록 주의해서 커피 마시면 되고요. 어떻게 마시냐면 커피에다가 시나몬 한 스푼 정도만 딱 타서 마시고요. 필요하면 꿀 같은 거 추가로 먹을 수 있지만 꿀이 들어가면 또 칼로리가 높아지니까 그거만 좀 주의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커피와 함께 마시면 좋은 조합은 초콜릿하고 생강이에요. 이게 왜 좋은 효과가 나타나냐면 커피에다가 코코아를 섞어 마시면 포만감이 좀 커져요. 그리고 생강 같은 경우에는 염증도 줄여주고 항산화 효과가 있고요. 커피에다 함께 타서 마시면 건강에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